내가 해오나? 6, 7 막 이렇게 해오는 거 아니야? 6, 7, 8? 1등급 수학 미적분은 5단원까지만 오답을 하고 블랙라벨부터 다시 1단원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는 5단원 덜 돼 있을 거니까 그거 마저 하시고, 블랙라벨 1, 2를 내면 너무 많을까? 그래도 수요일 극한과 급수인데 금방 하지 않을까? 1, 2는 얘기죠. 일단 1, 2를 내보죠. 뭐 내보고 봐가지고 사이즈 봐가지고 다음 숙제를 결정하죠. 알았어요? 자이스토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자이스토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미적분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는데,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 없었으니까 자연계가 스투, 미적, 확통 이 세 가지를 필수로 봤잖아요. 이 스투, 미적, 확통 중에서 소위 킬러 문항은 확통, 기하까지요. 스투, 미적, 확통, 기하 4개까지 필수로 봤잖아요. 이 4개 중에서 킬러 문항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미적분하고 기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진정한 21, 29, 30이 전부 다 문제가 기하 아니면 미적분인데, 걔들이 많이 몰려있는 단원 가면 학원 그만 다니고 싶을 거야 아마. 장담하는데 학원 그만 다니고 싶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그 정도를 풀어야 수능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뭐 하나 혹은 다 맞는 그런 상황 맞을 수 있거든요. 알았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사실 미적분 내신하고 직결되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풀이가 엄청 긴 문제들이 있어요. 막 제가 오답해 주는데 한 문제 풀어주는데 30분 막 이래요. 그럼 꼭 해야 되냐고 생각하잖아. 그럼 언제 할 거야? 7월달에 내신 끝나고 할 거야? 7, 8, 9, 10? 그땐 그때대로 또 수원스투도 비율중은 안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풀려보긴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비협조 할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최대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갈 거고, 한 만큼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만큼 이득이다. 자, 56번 봅시다. 매개하는 곡선입니다. 그치, 연우야? 이거는 속어 되겠나? 연우야, 이거 속어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속어가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되는데? Y가 이건가?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부호가 맞지 않냐? 이건 같은데? (3만 3코사인 t면) 그죠? 예, 뭐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한데, 예, 이거는 이제 t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속어가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사이클로이드 인 것 같습니다. 사이클로이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y를 t에 대해 미분하시면 3sin t, x를 t에 대해 미분하시면 3 코사인 t, y의 x에 대한 변화율은 1 코사인 t 분의 sin t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sin t는 코사인 t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죠. 맞아? 이게 뭘로 보여야 되지? 뭘로 보여야 되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지금.
뭘로 보여야 되냐고 물어보잖아 이 양반들아. 아니 2번 고3반 맞아요? 고신반 같은데? 무슨 반이야 2반? 2반 고3반 맞냐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선생님 지금 뭐 그렸어요? 뭐 그렸냐고. 단위원 그렸죠? 이 원 위의 점을 제가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뭘로 보여요? 직선으로 보여야지. y는 x-1은 직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y는 x-1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화살표 안 없어져? 이렇게 지나가잖아.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상하게 지나갔네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원 위의 점이면서 이 직선 위의 점이다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되는 건데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t가 얼마다? 2분의 3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아니 이 생각이 나야지. 근데 이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자, 이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뭐라도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거라도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로 보여요? 연립방정식으로 보이죠. 이 연립방정식 풀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근데 그림을 찾는 게 더 빠르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맞죠. t가 2분의 3파이예요. 뭐 답 나온 거 아니야? 5. 근데 우리는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의 풀이 옵션이 있어요.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얘가 선생님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마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 그렇죠. 네. 얘를 합성하면 루트 2 sin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일 것 같은데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러면 sin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위치에 3바퀴를 도는 거죠. 그럼 sin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4분의 5파이 아닙니까? 즉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5파이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 t는 2분의 3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잖아. 근데 웃긴 게 이 점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아주 감각이 뛰어난 학생은 이 상태에서 바로 t가 2분의 3파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스 코사인 뺐는데 마이너스 1 나왔잖아요. 만약에 사인이 0이 아니고 어떤 양의 값을 간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이 1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물론 사인이 음의 값을 간다고 치면 코사인이 적당한 양의 값을 가져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직관적으로 사인이 0이고 코사인이 1일 땐가? 이렇게 찍어볼 수 있잖아. 되게 특수한 점이라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가 됐든지 하나라도 하셔야죠. 예. 얘 보고 직선 떠올려서 단위원에서 교점 찾든지 아니면 패시브 제곱관계를 떠올려서 연방을 풀든지 아니면 합성 이용해서 삼각방정식을 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 뿐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떠올려서 그 중에 적합한 걸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9번. 얘는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수학 테스트 출제됐던 문제인데 왜 자꾸 이 미적분 책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다항함수이기도 하고 맞니? 그래도 미적분에서 좀 유의미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얘의 질문을 좀 확인을 해보면 질문을 좀 확인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이 3차 함수와 y는 t가 만나는 세 점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극값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미분에서 확인해 볼까요?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5라서 얘가 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극점을 갖는 형태로 생길 거라고 y는 fx가. 자, 이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놀랍게도 41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1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분의 5를 넣으시면 졸라 계산하기 싫게 생겼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정확한 계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게 대충 음수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도 그래서 여기 0 달아 놓은 거예요. 지금 굳이 끝까지 계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왜 마이너스 음수예요. 음수 마일처럼 보였을 뿐이네요. 예. 어떤 음의 값이다라고 제가 지금 괄호를 쳐서 표시해 놓은 것 뿐이고. 그러면 x축이 이런 데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봐도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요구하는 y는 t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란 말이죠. 그래서 y는 t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교점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랬을 때 이 점이 ft, t예요. 이 점은 gt, t입니다. 이때 얘들의 모양을 봤을 때 어떤 위화감이 있지 않니? 연우 얘기해봐. 딱 포지션 들어왔어. 어떤 위화감이 있지 않아? t, ft라고 안 쓰고 ft, t라고 쓰는 건 우리한테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gt, t라고 쓰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y는 t가 독립변수잖아요. t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t가 지금 y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없다고. 아니 근데 선생님 3차 함수는 지금 극값을 갖는데 역함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역함수 미분을 한대. 이제 함수가 아니라 도형도 역함수 미분을 했었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요만큼만 보면 함수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영역만 관찰하면 1대1 대응이고 이 영역만 관찰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를 이제 미적분 문제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 지워놓지 말까? 네. 이렇게 끊어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린 뭘 해야 되냐면 H'5를 구해야 되니까 엄마. 왜 엄마를 찾고 있지? 우리 엄마 집에 계신데? 자, H'5를 구해야 되니까 H'T를 써보죠. 곱의 미분에 의해서 FT-GT 플러스 T F'T G'T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H'5를 구하는 거니까 F5-G5 더하기 5 곱하기 F'5-G'5 얘를 계산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T가 5가 됐을 때 GT랑 FT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가 5다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는 0이 돼서 어차피 0을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맞잖아? X는 그러면 마오하고 3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해 보시면 3 플러스 5 더하기 5 곱하기 이제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F'5하고 G'5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FT를 T에 관해 적을 수 있다는 것은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못 구하잖아.
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해요. 범위를 좁히면. 못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저걸 이제 x에 대해 정리해야 xy를 바꿀 건데.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자 이거지. 이 점의 정체가 뭐냐? 이 점의 정체는 3,5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점은 마3,5다 이거지. 맞잖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5다 이거지. 알겠죠? 이걸 저희가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t가 5인 상태이기 때문에 f5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5가 3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것도 대입해 보면 g5가 마이너스 5라는 말이에요. 이해하겠지? 아주 짧은 구간에서 관찰을 해보면,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구간 내에서만 관찰을 해보면 얘가 이 fx로 써놔버렸냐 내가? 잘못 써놨다. 네. fx로 안 돼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인 거죠. 왜냐면 제가 f를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얘가 뭐라는 얘기냐면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ft의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할 거니까 쟤를 미분해가지고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3을 대입한 거에 역수를 택해야 되죠. 다시요. 다시. 얘죠, 얘. 얘가 얘의 역함수라고. 외워라고 물어보면 외워는 일본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 외워라니. 다시 얘기할게요. ft, t라는 게 이미 뭐예요? 이 곡선의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누가? ft가. 그럼 저 곡선은 ft 역함수 아니에요? 역함수는 상호관계니까? 맞아 안 맞아? 역함수가 y좌표, x좌표 바뀐 게 역함수예요. 원래는 t, ft라고 적는 게 정상인데 ft, t라고 적혀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의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좁은 구간을 관찰했을 때. 자,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내 말 잘 들어봐, 아가. 여기서 네가 ft를 구하고 싶어. 알겠지? 그럼 y좌표 t니까 너 여기다 t라고 적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방정식으로 풀어서 x가 얼마인지 구할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요. x에 대해 정리하는 게 역함수잖아요. 물론 정리하고 나서 y랑 x를 바꿔야지만 역함수가 되는 거지만 먼저 바꾼다고 쳐도 여기다 t를 대입했잖아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냐면 f'5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다 t를 대입한 상태에서 x는 어쩌고 t에 관한 식 적을 수 있냐고. 2016학년도 수능 말고 저걸 적을 수 있다는 건 3차 방정식의 일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는 게 가능하면 적으면 돼요. 적은 다음에 x를 y로 바꾸고 그럼 y를 t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데 걔가 ft인 거예요. 그럼 걔를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이 좁은 구간에서는 ft와 저 곡선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란 말이야. x, y 좌표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아까 미분한 거 있죠 여기. 미분한 거. 알겠죠? 역함수의 미분에 따르면 f5가 3이기 때문에 얘랑 쟤랑 역함수 관계니까 저기에다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27, 12, 24가 나오잖아요. 24분의 1이 f'5예요. 역함수의 미분은 미분의 상대 좌표를 대입한 거.
역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설명이 좀 힘듭니다. 이게 역함수의 미분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만 납득이 되는 거죠. 연우 납득이 되나? 안 되나? 역함수인 건 알겠어요? 역함수인 거 알면 납득해야 돼요. 우리가 역함수인 거 할 때 우리가 FA가 B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그러니까 GX가 F 인버스 X일 때 G 프라임 B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F 프라임 A분의 1이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FT, T라고 그냥 기호로 쓰고 싶었던 거 그게 뭔 소리죠? FT, T라고 그냥 기호로 쓰면 그게 역함수란 뜻이 돼요. 얘가 의도를 갖든 안 갖든 무조건 뜻이 되는 XYZ 바뀌었잖아요. 보통은 T, FT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FT, T라고 됐다는 게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독립변수가 Y좌표고 종속변수가 X좌표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역함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X좌표 FT라고 쓰고 싶은데 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역함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24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이번엔 뭘 대입해야 되죠? 저기다 5 대입해야 되죠? 그죠? 맞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네. 잠깐만.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 대입해야 40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5 맞아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12분의 97이 나와요. 혹시 이해가 아직 좀 덜 됐다 싶은 친구들은 뭐 때문이냐면 역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간 좁혀버리면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함수에 관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문제 못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함수가 아니어도 물어봐요. 역함수 미분은 역함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랑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걸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부르진 않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역 내의 모든 거에 대해서 거꾸로가 가능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표현하니까.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미분계수만 얻는 거니까. 납득이 됐나?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얘를 매개변수 t로 나타내면 얘도 t 절대 소구할 수 없는 형태죠. 그죠? 매개하던 곡선에 미분 써야겠다. 그러면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건 2의 t제곱이고 y를 t에 대해 미분한 건 2t의 제곱 nt 4t니까 n 플러스 4t n이니까 2n 2의 t제곱 이게 되겠네. 그러면 y를 x에 대해 미분한 건 2의 t제곱 사라질 거고 저게 인수분해 되는 거 같죠? 2t 더하기 n 그리고 t 더하기 2요. 됐습니까? y는 fx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y, x에 대한 변화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x는 2의 t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예. t가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n이 지금 여기가 0 되는 값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AN에서 최소값 BN을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이 3일 때 문제 한번 풀고 n이 4일 때 문제 한번 풀고 n이 5일 때 문제 한번 풀고 n이 6일 때 문제 한번 풀어라. 그냥 이런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 마이너스 2분의 n이요. 이 마이너스 2와의 대소를 알아야 되잖아. 0 되는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잖아요.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죠.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죠. n에다가 6을 집어넣어도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씩 변동이 되겠죠. 그죠? 예. 만약에 n이 3이라고 하면 도함수가 어떤 상태냐면 이쪽이 t축이라고 했을 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양 이러니까 어차피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지점의 우측만 보는 거거든요. 왼쪽은 안 봐요. 그러니까 얘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은 an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서 최소값 bn은 뭐가 되는 거냐면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2분의 3을 넣어서 y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그러면 4분의 9, 2분의 9 저거 다 넣어야 되잖아. 아주 거지 같네. 꼭 넣어야 될까? 근데 물어보는 게 A3분의 B3잖아.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t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거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bn 구하지 말고 그냥 A3분의 B3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서 그러면 2분의 9 하고 n이 3인 상태니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3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요거 3 나오네요. 이게 첫 번째 값이에요. 두 번째 n이 4라고 하면 이걸 그렸을 때 둘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의 우측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 그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그냥 최소입니다. 극소는 아니지만 최소예요. 이거의 우측만 단조증가 함수니까. 그럼 an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텐데 어차피 여기서도 a4분의 b4 구라고 했으니까 저거 약분될 거니까 저 괄호 안의 값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8 그리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4 이러니까 4 나오겠네.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t 곱하기 2t 더하기 n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게 0 되는 값인 얘랑 얘를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이 0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세 번째 n이 5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얘가 이거의 우측을 보는 건데 마이너스 2일 때죠. 예,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an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a5분의 b5 이게 저도 괄호만 계산하면 되는데 저건 0 되는 위치 t 플러스 2가 0 되는 위치라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8
마이너스 10, 그죠? 그리고 5 이렇게요. 그럼 3 나오죠? 네 번째, n이 6일 때요. 슬슬 귀찮아지죠? 예. 마3하고 마인데 이것도 이거의 우측 보는 건데 맞불이라서 또 마찬가지 t-2일 때입니다. 그럼 a6분의 b6는 8하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6 이게 될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 4, 3, 2의 합이에요. 답은 12요. 이해하시겠죠? 네, 최소 위치가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3개만 물어봤으면 즐겁게 풀었을 것 같은데 뭘 또 4개나 물어봤을까? 짜증나네요. 네. 왜냐면 얘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랑 얘랑은 좀 달랐고 얘랑 얘랑도 좀 달랐는데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3개만 물어봤으면 즐겁게 풀었을 것 같죠? 자, 다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를 보고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군. 이러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원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g'x의 치역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실제 g'x가 만약에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더라도 우리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할 수 있지. 만약에 g'x가 실제 이런 치역을 갖는다고 하면 f'x는 이렇게 될 거거든.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무슨 뜻으로 썼을 거예요? f'x의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썼을 거지. 설마 이거보다는 훨씬 큰데 뭐 치역은 딴 건데 3 써도 되잖아 이렇게 답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가령 내가 부등식 x는 1보다 크다 나왔어. 하지만 이것도 말되니까 나는 마이너스 500이라고 써야지. 이런 도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식을 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진짜 순수하게 나도 최소 f'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라고 치역이라고 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보통은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치역의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쓴다면 문제 쓴다면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얘는 약간 물음표의 느낌이에요. 아주 우연찮게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g'x의 치역을 뜻하는 말이었다 라고 하면 저게 진짜 치역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근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건가 이렇게 문제를 낸 사람이 치역을 준 건가 이렇게 의심은 해볼 수 있잖아. 논리적인 영역이 수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극한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F3은 G3하고 같아야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F3과 G3이 같은데 이걸 3이라고 봐도 되냐? 됩니다. 왜냐하면
g 프라임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이것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고민이냐면 이거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썼는데 사실 g 프라임 x가 마이너스 5인 거야. 아니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3 쓰는 것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치역이 맞는 것 같고, 그럼 이것도 치역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F도 G도 둘 다 단조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3이라고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재수없게 F'X는 예를 들어서 원래 치역은 이랬다고 해봐요. 근데 문제의 출제자가 페이크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감수함수니까 여기가 꼭 3이라는 보장도 없잖아. 같다는 건 알 수 있지. 에?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인 경우에 반드시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갖기 때문에 F3은 G3은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제 생각엔 다 참인 것 같은데 여튼 아직까지 문제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졸라 의심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졸라 의심스러워 이렇게 3?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졸라 의심스러울 뿐이야.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장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식의 변화를 좀 주기로 해봅시다. 저 나식을 저렇게 불충분하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fx -f3 x -3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gx분의 1이라고 쓰고요. 지금 식이 바뀐 건 제가 f3을 임의로 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F3을 다시 더해주면 되는데 G3을 더하는 방식으로 더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과 저 나에 있는 식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식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F'3 곱하기 G3분의 1 마이너스 G'3 곱하기 G3분의 1 이게 되거든요. 맞잖아? 요게 지금 9분의 8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걸 안 봤네 내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최고차의 기수가 1이면 3차함수는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맞죠? 예, 그럼 이거는 일단 3인 게 해결된 거예요.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건 3이에요. 3은 확실합니다. 증가함수인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런 상태인 거지. y는 x가 있어요. 여기 3,3이 있어요. 3,3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fx는 이런 식으로 단조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서 접하는지 아닌지까지 아직 모르겠어. 알겠지? 그럼 gx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잖아? 그런데 F'3 곱하기 G'3은 어쨌거나 1은 맞아야 돼. 서로 역수관계이긴 해야 되지. 그게 3과 3분의 1이냐 이건 알 수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얘랑은 역수관계라고. 그러면 F'3 마이너스 G'3이 G3이 3이기 때문에 3분의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역수관계이고 3분의 8이니까 사실 3-3분의 1이어야만 3분의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게 물음표가 이제 아닙니다. 진짜 이게 치역이구나. 이것도 진짜 치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됐어요. 따라서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3을 지나고 F'3은 3이거든요. 이거 그냥 적분 이용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 프라임 x를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3은 3이죠. 그죠? 네. 그러면 fx는 이 상태에 접근해도 되죠.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3x고 f3이 3이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네. 맞죠? 네. 그래서 F1은 8, 3, 마이너스 11. 물론 출제자가 가능성 낮아요. 평가원이라서. 이걸 진짜 G'X의 치역이라는 뜻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냐, 내 생각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냥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이런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게 G'X의 치역이었어요. 그럼 F'X의 치역도 3보다 큰 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그러니까 y는 x에 접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3이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인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됐니? 이해됐어? 소량이 알겠니? 왜 증가함수냐고요? 최고차 계수가 1이면 결국은 3차함수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양의 발산해야 되니까. 근데 역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조 증가함수여야 되잖아요. 단조 증가함수는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감소함수일 수 있잖아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되게 희한한 문제인 게 있잖아. 무지성으로 그냥 얘가 치역이고 얘가 치역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접선의 기울기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3인가 보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3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결국 답이 나오는 문제긴 하잖아. 그럴 때였으니까 풀고 나서 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여튼 문제에 적혀있는 조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면 좀 잘못된 사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쨌거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런 뜻이었을 수 있잖아. 가령 10분의 1이야.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G'X가. 그래도 이렇다고 말할 수 있잖아. 얘 증가함수도 만족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 장치 때문에 결국은 저것들이 치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도함수의 각각의 도함수, 원함수와 역함수의 도함수의 치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더 어려워요. 1등급, 그러니까 이 책 배우기 이전까지는 다 뭐냐면 도전 문제가 더 어렵고 여기가 더 쉬운 경향을 보였잖아요. 수원수 2, 고등 상하 수원수 다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 근데 미적분은 이런 애들 걸리면 어렵습니다. 최대한 이런 문제를 배제한 거야 이게. 배제한 건데 이제 자연스러운 배제 안 해줘요. 알겠죠? 예. 63번 얘는 뭐야? hx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얘 역함수 구하면 되잖아. hx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연우 hx는 불러봐. 재윤이가 불러보자. hx란 뜻인가? hx? 사장이가 불러보자. 다 풀었는데 뭘 안 불고 있어. 아니 선생님 그랬잖아. 이 함수의 기능에 집중하라고. 이게 뭐하는 함수예요? 2배하고 3 빼고 f 통과하잖아. 다시 2배하고 3 빼고 f 통과하잖아. 거꾸로 하면
f를 거꾸로 통과하고 3 더하고 2분의 1 배하면 돼요. f를 거꾸로 통과하는 건 얘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gx에다가 3 더하고 2분의 1 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h'x는 2분의 1 g'x겠죠. 그냥 여기 있네. 겁나 쉽네, 그지? 겁나 쉽잖아. 선생님이 고등 하 때부터 쭉 이렇게 그 x의 가공 과정을 정확히 순서까지 다 반대로 거꾸로 하면 역함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해결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은 뭐냐 이것이. 어허.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었죠? 끝! 끝났죠? 끝났잖아.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야 그러면? f'0이 3이라고 써있잖아. 아니 얘가 f0 아니니?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써있는 건데 fx-f0x 이러면 f'0 아닙니까? 이거 3인데 이게 여기 내용 넣어봐요. 1 몇 개예요 이거? 1이 n개죠. ln n이잖아요. 그죠? f'x는 2x제곱 더하기 2x 2의 3x 따다다 2의 nx 2x 2의 2x 3 2의 3x n 2의 nx 이러니까 f'0은 n분의 2분의 n 더하기 1일 거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인데 이게 3이란 얘기죠? 그러면 n은 5다. 이렇게. 자, 이 문제의 제목은? 제목 미음으로 시작하는 제목 그렇죠.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제가 분류한 극한을 구하는 방법에 따르면 4번이죠. 4번.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하고 알겠죠?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다.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다. 6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다. 그러면 f2는 1이고 f'2는 3이다 까지 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어요. 다 써먹었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당연하지만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을 쓰는 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G1이 지금 A라고 했기 때문에 FA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2라는 거 바로 알았어야지.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A에 다른 거 넣어도 1 될 수 있잖아요. A에 다른 거 넣으면 1 안 돼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1대1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fx가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아니 gx가 시건방지게? 아니네. 그쵸? f2x의 세제곱의 역함수네요. 그러네요. 예. f2x의 세제곱의 역함수가 gx다. 그러면 f의 2a의 세제곱 이게 1이라고 해야 될까?
맞냐가 돼? 맞잖아. 그럼 A는 1이죠. 이것 때문에. 맞잖아.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뭐 할 거냐면 G'1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G'1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 역함수인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6x의 제곱 곱하기 f'2x의 세제곱 이런 형태고 여기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은 거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면 6 곱하기 f'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8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18분의 19다. 이게 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푸는 게 좀 어렵잖아. 안 어려우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욱 복잡하게 막 뭔가 식을 꾸미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풀이를 더 제시하는데 웬만하면 처음에는 제가 하는 시도를 하세요. 그래야 역함수 해석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니까. 알겠지? 근데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면 대안을 제시할게요. 알겠죠? 자, 대안은 뭐냐면 한쪽 치워놓고 얘가 어차피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F2가 1이라는 거 알아요. F'2가 3이라는 거 알죠? 여기까지 됐죠? 이 둘이 역함수라는 사실에서 역함수의 미분 관련 문제 혹은 적분 관련 문제에서 이걸 쓰시면 몹시 편리합니다. 이 식을 못 쓴 학생 아무도 없거든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 못 쓴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이게 뭐가 편리한데 선생님? 여기에다 x에 2를 넣어보면 g에 f에 2 얘가 1이에요. 근데 f2가 1이기 때문에 g1이 1이에요. 그래서 a가 1이에요. 약간 무지성으로 나오죠,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수 있어요.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g'f의 2x의 세제곱 곱하기 f'2x의 세제곱 곱하기 6x의 제곱은 1입니다. 이거 세 개 합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하면서 미분을 이렇게 두 번 적용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에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g'f의 2 곱하기 f'2 곱하기 6은 1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3인 거 알고 있고 얘가 1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g'1이 18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죠. 약간 무지성으로 답이 나온 느낌이잖아. 맞아? 그지? 거의 제가 마스터키라고 부르는데 답 무조건 뽑아내는 거죠. 이거 쓰면. 근데 되도록이면 이 풀이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 쓰시라고요. 왜냐면 이거 계속 쓰면 아까 제가 했던 이런 풀이는 점점 못하게 돼요. 이런 거 못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감소한다는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 안 되면 그때 이거 쓰시면 돼요. 물론 저도 정 안 되면 씁니다. 알겠죠? 너무 복잡하게 주면 나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생각하면서. 알겠지?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아니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라지 fx와 라지 gx가 곱은 1이고 미분해서 곱한 건 마이너스 1이다. 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해봐야죠. 이거 가지고 일단 large fx, large gx는 1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large fx gx 더하기 large fx g 프라임 x는 0이죠. 그죠? 여기다가 얘를 연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 프라임 x는 g 마이너스 g 프라임 x분의 1이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g 프라임 x분의 gx라고 볼 수 있고, 얘는 fx는 gx분의 1이니까 gx분의 g 프라임 x라고 볼 수 있죠. 그잖아. 둘이 더한 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분하게 되면 결국은 gx의 제곱 마이너스 g 프라임 x의 제곱, 이게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gx가 g 프라임 x하고 같거나 또는 gx는 마이너스 g 프라임 x하고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분자만 본 거예요. 분자만.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은 틀린 거죠. g 프라임 x가 gx일 때는 참이 되긴 하는데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x, g 프라임 x, 그러니까 g 프라임 x 마이너스 gx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이 아닌 거고요. 니은 판정하려면 g 더블 프라임 x를 보셔야 되는데 g 더블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g 프라임 x를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죠? 예. 근데 g 프라임,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니까 이걸 다시 미분, 그러니까 얘가 지금 gx니까 또 미분하면, 아니 또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면 또 g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gx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식에서. 그런데 두 번째 관계식 써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관계식에서 g 더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 프라임 x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g 프라임 x는 gx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 구조라서 g 더블 프라임 x가 항상 gx라면 f 더블 프라임 x도 항상 fx거든요. 근데 둘이 곱한 게 1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곱한 것도 1이다. 이것도 참이 되죠. 그냥 fx, x 위치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맞잖아. 맞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근데 사실 이게 성립한 함수가 우린 이걸 떠올릴 수 있었어요. 곱해서 1 되면 함수가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죠? 미분한 걸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미분한 걸 곱해서 역수관계죠. 부호는 반대되는 거죠. 내 생각에 fx가 2의 x제곱이고 g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gx가 2의 x제곱이거나, 이게 생각이 나버렸다면 기억 틀렸다는 거 바로 알 거고, 그쵸? 니은 맞다는 거 바로 알겠죠? 그 다음에 f든 g든 두 번 미분하면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참이라는 거 바로 알겠죠? 이걸 바로 판정할 수 있죠. 가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예. 이거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거. 근데 선생님 이게 아닌 함수도 저걸 만족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제가 다 찾아온 건 아니니까. 근데 함수마다 이 판정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성립할 수 없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떠올려서 좀 빠르게 판정할 수도 있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